자, 닮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이러한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은 가로로 늘어나는 비율과 세로로 늘어나는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로로 늘어나는 비율과 세로로 늘어나는 비율이 똑같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삼각형을 잘 보세요. 뭐가 바뀌는지 뭐가 안 바뀌는지를 봐봐. 자, 이렇게 늘어났어. 아이고. 자, 변의 길이는 늘어나지. 세 변의 길이는 다 늘어나지. 그런데 각도는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보세요. 각도. 각도 늘어나니? 뭐만 바뀌니? 이 보여요? 자, 변이 요렇게 있을 때에 여기 어떤 각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 도형을 확대를 시키잖아. 그럼 뭐만 바뀌냐면 여기서 요 변의 길이만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또 여기서도 원래는 요만 했던 것이 요렇게 더 얘만 길어지는 거지. 얘는 처음 그대로라는 거야. 자, 요거와 원래 거 각도는 그대로예요. 그쵸? 그러니까 변의 길이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지 각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이것을 기호로 요렇게 기호를 써서 요거와 같이 나타낸다. 자, 닮은 기호를 사용할 때는 두 도형의 대응점의 순서를 반드시 맞추어서 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응점의 순서. 지금 대응점을 찾는 것은 그림 보고 찾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림 보고 찾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림은 못 그릴 수도 있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호는 굉장히 정확하다 그랬지. 기호는 정확하기 때문에 대응점 순서는 앞에 있는 A는 앞에 있는 D와 짝꿍이고 두 번째 있는 B는 두 번째 있는 E와 또 짝꿍이고 그 다음에 또 C 세 번째 거는 또 세 번째 알파벳과 짝꿍이고 이렇게 요 기호를 보고서 매칭을 시키는 거지 그림은 보고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봐봐. 요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분명히 이것은 이쪽으로 확대를 했지. 이쪽으로 확대 곱하기 2를 했어요. 또는 이쪽으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축소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각도는 어때? 요 파란색 각과 파란색 각 똑같고 빨간색 각과 빨간색 각 똑같고 여기 초록색 세모도 각이 똑같아요. 그러나 변의 길이만 달라졌어. 자, 이랬을 경우에 선생님이 한번 뭘 써볼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율을 한번 써볼게. 그럼 우선 왼쪽 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12대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 거 써볼게요. 그러면 10대 5. 또 아래 거 그러면 6대 3. 이 비율이 어때요?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 우리가 비례식을 요렇게 써도 이 비례식은 성립해. 아, 너는 성립해. 너는 오케이야. 그런데 이번엔 선생님 비례식을 요렇게 쓰지 않고 다른 걸 써볼게요. 자, 얘 말고 다른 걸 써볼게요. 여기다가 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 이렇게 써볼게. 이건 무슨 말이지? 각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세 변이 있어. 세 변. 오른쪽 삼각형도 또 세 변이 있어. 이 각각의 세 변을 써보겠다는 거야. 그럼 자, 왼쪽 삼각형 거를 먼저 해볼게. 삼각형 A, B, C 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왼쪽 변이 12대 오른쪽 변이 10대 아랫변이 6. 아,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DEF에서 얘도 똑같은 순서대로 왼쪽 변 대 오른쪽 변 대 아랫변 요 순서대로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왼쪽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의
왼쪽, 오른쪽, 아랫변이죠. 이 순서가. 왼쪽 삼각형의 왼쪽, 오른쪽, 아래 이 순서.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 삼각형의 왼쪽 변, 오른쪽 변, 아랫변. 이게 같지. 같은 거 맞나요? 이 왼쪽 거를 다 2로 나누면 얘를 다 2로 나누면 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B가 성립을 하거든. 자, 우리가 비례식을 쓸 때에 요런 방식으로도 써도 성립하고 요런 방식으로 써도 성립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 거는 이거와 이거의 길이의 비율. 쉽게 말하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요 순서대로 쓴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왼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and 오른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요렇게 썼거든. 그런데 닮은 비라는 게 있어. 닮은 비의 뜻은 얘를 나타내는 걸까요? 얘를 나타내는 걸까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닮은 비의 뜻은 두 삼각형에 각각 대응하는 왼쪽 삼각형에선 요거, 오른쪽 삼각형에선 요거 각각 대응하는 길이의 비율. 오른쪽 변이면 얘도 오른쪽 변, 아랫변이면 아랫변. 즉, 몇 배로 확대했냐, 몇 배로 축소했냐. 이게 닮은 비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닮은 비는 이게 닮은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분을 하면 2대 1. 이게 닮은 비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닮은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요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2대 6은 10대 5 요렇게도 쓸 수 있고 12대 10은 6대 5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얘는 12대 6은 10대 5 이건 뭘 나타내는 거고 아래 거 12대 10은 6대 5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자, 위에 거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아래 거는 왼쪽, 오른쪽 그 둘 다 왼쪽 삼각형에서 얘도 왼쪽, 오른쪽. 자, 닮은 비는 뭘까요? 이게 닮은 비지.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율 너 대 너 대 너. 얘는 닮은 비는 아니라는 거야. 비례식은 성립하지만 닮은 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닮음이 되는 도형을 찾는 거. 항상 닮음이 되는 거. 자, 원은 완전히 동그란 것만 원이야. 타원은 원이 아니에요, 얘들아. 타원 요렇게 그려지는 타원은 좀 더 요렇게 좀 더 뚱뚱한 타원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거는 다 타원이라 그러지 이거는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이 될 수 없어. 왜냐면 닮음이 되려면 모양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미 얘네 둘 비교해봐도 벌써 모양이 안 같죠. 하나는 옆으로 완전히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생긴 타원이 하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얘 같은 타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닮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타원은 닮음이 아니야. 모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냥 이등변 삼각형 어떨까? 자, 이등변 삼각형도 요렇게 하나가 길쭉하게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완전히 넓적한 이등변 삼각형도 있지. 그러니까 닮음이 될 수 없지. 가로가 늘어나는 만큼 세로도 똑같이 늘어나야 돼. 그러면 얘랑 닮음이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가로가 늘어나는 만큼 세로도 똑같이. 그런데 얘는 닮음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대요. 자, 요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삼각형이 그려지는구나. 자, 이렇게 생겼어. 중심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40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대를 시켜. 그러나 40도는 똑같아야 돼. 왜?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40도는 똑같아야 돼서 이렇게 했지만 크기는 커졌죠. 그러나 이거는 닮음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냥 부채꼴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냥 부채꼴. 그러면 닮음일까 아닐까? 그냥 부채꼴이라고 나오면
하나는 좀 전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중심각 상관없어? 혹시 또 어떤 어린이들이 이게 늘어나면 중심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늘어나도 각은 그대로입니다. 요 각도는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만 커지는 거야. 근데 중심각이 달라지면 아예 요렇게 벌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생김새 자체가 같지가 않으니까 닮음이 아니겠죠. 뭐 기둥이나 뿔도 마찬가지야. 원기둥도 좀 요렇게 생긴 원기둥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이렇게 납작한 원기둥도 존재를 하겠지. 둘 다 원기둥인데도 전혀 닮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닮음이라는 것은 아이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이것만 항상 닮음인 거예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뭐 요거는 괜찮고. 자, 원래 닮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닮음비입니다. 좀 전에도 닮음비 얘기했었지.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든 변의 길이의 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길이야, 길이. 길이의 비. 길이의 비가 닮음비다. 닮음비가 뭐야? 길이의 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닮음비가 뭐야? 길이의 비야. 닮음비가 뭐야? 길이의 비야. 요 네모칸 안에를 봐봐. 대응하는 모든 변의 길이비. 모서리의 길이비. 왜? 모서리 길이잖아. 모서리가 넓이에요? 모서리가 부피야? 아니지. 길이지. 높이 길이야. 밑면의 반지름 길이야. 도형의 둘레도 길이야. 원분의 모선. 자, 모선이 뭐냐면 까먹은 친구들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모선이야. 요거 모선. 요 길이가 모선이야. 얘도 어쨌든 길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거 없는 것 좀 더 있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 길이이기만 하면 다 닮음비가 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4, 얘를 3, 얘를 5라고 해볼게. 그러면 닮음비를 1대2라고 할게. 1대2가 닮음비야. 닮음비 1대1라고 정했어. 그러면 요 위의 변과 위의 변이 대응하는 변이야. 그 대응하는 변끼리의 길이의 비. 대응하는 변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길이의 비가 닮음비야. 그러니까 여기는 8이 돼야 맞아. 세로도 뭐니까? 세로도 길이니까요. 길이니까 너도 6이어야 돼. 그 다음에 엔드 얘 뭐니 이름이? 대각선이죠. 대각선도 뭐야? 길이야. 그러니까 대각선도 똑같이 무조건 1대2가 돼야 돼. 여기가 10인 게 이게 1대2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5대12 1대2와 같은 게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대각선도 길이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밑에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를 내가 5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10이라고 해볼게. 그럼 닮은비가 1대2지. 그러면 높이는 예를 들어 너가 4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무조건 8이 돼야 돼. 왜? 길이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도 6이 돼야 돼. 왜? 길이니까. 모든 길이는 그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and 밑면의 원의 둘레. 밑면의 원의 둘레가 9파이죠. 아니죠. 6파이죠. 그러면 얘도 무조건 내가 구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밑면의 원의 둘레가. 원의 둘레도 뭐니까? 너도 길이니까 무조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2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12파이가 돼야 돼.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의 비는 항상 모든 길이는 일정하게 똑같아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닮은 비는 자연수비로 나타내야 하고 합동이 되는 두 도형, 완전히 사이즈가 똑같은 두 도형을 1대1 닮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동도 닮음이에요. 닮음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